마켓 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첫 정책 카드인 추경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조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30조 규모의 메가 추경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업종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추경 사용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던가 자영업자 위주로 이제 지역화폐 관련 섹터 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다날이라던가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지금 상한가에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코나이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후속 종목들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전자결제, 핀테크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공약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처음에 출마했을 때 퓨리오사 AI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벤처 캐피탈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오늘 계속적으로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동안 퓨리오사 AI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리벨리온이라던가 세미파이브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한 곳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에서도 지금 창수사 안에서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퓨리오사 AI와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I 100조 투자와 구부펀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쪽 두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다른 섹터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주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섹터 뭐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지역화폐라던가 그리고 AI 관련된 창투사 투자하는 회사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도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 경쟁이 포함될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채권 시장이라던가 금융 섹터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결손이 난 거를 어디서 채울 거냐인데 바로 이제 채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더 발행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를 맞출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한다, 공급이 늘어난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고채 같은 경우는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들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시면은 그때 국고채가 4%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는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양책들, 돈을 푸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발행량을 늘린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근데 보면은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통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채가 올라가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보통 올라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신기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럼 채권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국고채를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메꾸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건데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이런 정책적인 변동이 생기면은 국채를 팔아요. 네. 그다음에 그 돈이 빠져나가니까 보통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냐를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를 채운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외국인 수급의 이탈을 좀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좀 봤을 때는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단기 채권은 정부 정책에 반응을 하고요.
장기 채권은 경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점은 뭐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채권 금리가 반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뭐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측면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만 보시던 분들이 채권 시장은 왜 이러며 원달러 환율은 왜 이러고 지금 뭐 통상적으로 약간 상식과 다르게 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통화랑 그러니까 국내 지수랑 그러니까 달러랑 채권이랑 막 시장이 얽히고 설켜서 막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점 그러면 추경 예산 자체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는 이제 국채 발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을 발행하든 뭐 어떻게 투자를 하든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걸 다 이제 이루는데 속도감을 낼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추경을 발행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산업이라든가 섹터를 추려본다면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내수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의류 쪽 아닐까 싶습니다. 패션 의류요? 의류.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수출에 보다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대표적인 네.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비재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중에서 의류 최근에 보면은 뭐 영원무역이라던가 F&F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이러한 쪽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퓨리오사 AI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통해서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투톱을 달리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정말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쉬운 거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AI 투자 예를 들면 퓨리오사라던가 리벨리온이라던가 세미파이브 이런 데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팹리스와 파운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러한 팹리스와 연결돼주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조금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또 말이 많습니다. 돈을 잘 네. 벌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드리셨고 그 지역 카페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고요. 내수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내수 관련된 이야기 하셔서 뭐 마트라던가 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의류 쪽만 좀 보시는 거예요? 마트는 지금 사실 네. 주가 오르기에 네.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 좀 처리가 안 돼서 네.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가에 만약에 네. 긍정적으로 이번이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을 것 같고 신세계는 이미 지금 정용진 네. 회장의 효과로 인해서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마트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롯데쇼핑이라던가 네. 이런 쪽도 당연히 현대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쪽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류 관련주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의식주가 있잖아요. 네, 그쵸. 진짜 꼭 필요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게 바로 의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의류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이번 그런 지역화폐라던가 이러한 민생 그 추경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먼저 소비가 일어나는 쪽이 이쪽이지 않을까. 물론 먹거리도 있겠습니다만 네. 의류는 그동안 많이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을 좀 보면 좋겠고 이미 주가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택적인 부분은 어때요?
네. 뭐 의식 주라 하셨으니까. 네. 네. 건설주도 저는 좋게 네.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 네. 결국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째 겪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이게 그래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진행을 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원전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미 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소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 GS건설 다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이 나오면은 건설주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추경이랑 부동산이랑은 좀 따로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지금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안 잡히고 있는데 과연 공급을 늘려서 그게 잡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더 해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물론 역시나 이쪽도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 체크하고 부동산은 조금 다음으로 좀 밀어두셨다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에 좀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서 이것만 짧게 좀 질문 네. 드릴게요. 라면 2,000원 얘기 나오니까 농심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먹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거 단기적인 그냥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라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판매가가 낮춰지게 되면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네.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그거거든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네. 우리가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농심이라던가 삼양식품 같은 네. 경우는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라면값을 올려서 만약에 이게 팔리는 게 줄어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네.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라면 가격을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삼양식품은 미동이 없고 농심만 네. 지금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내수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디테일한 네. 데이터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주가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네. 농심은 거기서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농심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다 보니까 네. 저러한 소식이 악재로 반영이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시적인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적인 우상향 네.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추경 지역 화폐 뭐 이런 거 얘기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범 사업 언급이 되면서 관련해서 보안주라던가 아니면 전자 결제 관련된 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혜를 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네. STO라던가 뭐 NFT 이런 것들은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하기도 했었고 네. 이슈가 나왔을 때만 반응하고 조금 약간 흐지부지해지면 좀 빠지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CBDC랑 이 STO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구체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지역화폐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자결제 사업이거든요. 이 전자결제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이 다 이 STO라던가 CBDC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뭔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이게 막 주도해서 막 계속적으로 간다 연속성을 보인다 과거에 그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선이나 뭐 AI 증권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 강세 일부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정책 관련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봐야겠죠? 지금 네. 강하게 오른 섹터 다 정책과 관련되어 있어서 네. 특히나 지주사라던가 증권주들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네.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동해안 HVDC 사업에 이어서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 기대감, 대표적으로 LS 마린 솔루션이 그렇고요.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조 투자라던가 국부 펀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전부 다 보시면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거라던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요거 말고 아직 안 간 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웹툰,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OTT.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OTT 얘기를 바로 꺼냈었어요. 우리나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걸 네. 가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OTT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되거든요. 저는 CJ ENM 같은 기업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웨이브랑 합병 이슈가 만약에 타진이 되면은 강한 네.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실제적으로 실체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수혜주를 어떻게 찾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좀 팁 좀 알려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가는 거를 추경 매수하시기보다 그것보단. 다음에 정책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이라던가 웹툰? OTT 쪽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략했던 건 뭐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네. 대표적으로 저는 그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K 콘텐츠들을 더 육성을 해서 그다음에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엔터, 화장품,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엔터주는 좀 많이 같고요. 저는 콘텐츠,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런 쪽으로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조 본부장과 함께 30조 메가 추경에 대한 기대감 관련된 섹터 어떻게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강조해 주시면 몇 가지 종목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